정부는 작년 5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일 농번기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젊으신 분들 와가지고 해주시는 데 대하여 어떻든 힘이 됩니다. 저출산,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방 소멸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 시설치수 농가들은 거의 농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외국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60만 명 내외를 지금 부족 인력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들을 과연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대우하고 있는가?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들과 상생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매년 11월에서 3월이면 본격적인 감귤 수확으로 연일 바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2만 500톤에 달하는 감귤, 한라봉 등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각 농가에서 수확한 감귤이 이곳으로 오면 크기 선별부터 포장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기 선별, 당도 선별, 한도 선별 해가지고 우리 6대에 지금 현재 다 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일반 공판장에. 아, 그렇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맘때면 인력 부족으로 비상이 걸리는데요. 이곳 위미농협도 비상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최고 문제가 지금 현재 인력을 조달하는 게 최고 문제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지자체와 위미농협은 지난해 9월 베트남 남딘성을 방문해 현지인 면접을 통해 총 41명의 계절 근로자를 선발했습니다. 작년 9월 달 우리 직원하고 지자체 직원들하고 베트남 남진성에 그때 가서 그 처음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 합격하신 분 중에 또 체력 테스트를 좀 거쳤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한 20kg 정도의 무게를 놓고 남자분은 한 20m, 여자분은 한 5m 해가지고 운반을 좀 시켜봤습니다. 시켜서 거기서 합격하신 분을 채용하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신 분은 채용을 저희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걸려서 채용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작업 모습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라봉 수확이 한창인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저희들 농가들은 너무 좋죠. 모든 게 비용도 절약되고 또 일도 잘합니다. 저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우리 한국인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이 농가에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가 여자 셋, 남자 1명이 배치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밀감 한라봉 채가오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사업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감귤 수확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작업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đang cắt quýt ạ. 어떤 식으로 지금 따고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Vâng ạ.
아, 그렇게? 아, 어떻게요? cắt 오. sau đó thì sẽ 자르고 예, 아. 베트남보다는 일당이 많아요. 어때요? so với thu nhập ở Việt Nam thì ngày công ở đây sẽ được thu nhập nhiều hơn khoảng 2 hoặc 3 lần gì đó. 예, 여자분은 하루에 7만 5천 원, 7만 5천. 예, 남자분은 11만 원. 11만 원. 예.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까? 예, 식대 1인당 한 10,000원 정도 하고, 점심을 여기서 제공하고, 예. 그다음 간식하면은 간식 한 5만 원 내 간식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운반 등 힘이 필요한 일은 남자 계절 근로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웬수한 재홍 씨는 베트남에 부모님과 처자식이 있습니다. 일하시기 어떠세요? 한국에서? Công việc thì cũng bình thường như ở bên Việt Nam, em cũng lao động nông nghiệp rồi. 그러면 돈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세요? Nuôi các con ăn học, trang trải cuộc sống gia đình. 아유, 잘 익었네요. 냄새가 아주 향긋하네. 자, 드셔보세요. 농장주가 계절 근로자에게 한라봉 맛을 보여주는데요. 맛있어? 맛있어요? 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외국인 계절 근로제. 2023년엔 2019년에 비해 인원이 대폭 증가해 경북, 전남, 강원, 충남 등의 농어촌에 총 32,489명이 배출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파견한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17,16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순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 자유롭게 그 계절 근로자 제도가 허용이 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그 외국에서 한다고 그대로 다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 그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한 갖가지 사회 문제,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조금 더 철저한 계획하에 그리고 쿼터를 정해서 이렇게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다 나오십시오. 간식. 간식하지. 오전 일과 중 간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농장주가 튀김류와 컵라면을 대접합니다. 사온 거야. 베트남 분들이 예의가 참 바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예전 아침에 인사 꼭 해요.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꼭 인사하고. 저녁에 갈 때는 또 해일 때도 빠이빠이 하고. 꼭 해요, 그렇게.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ngon. 그 베트남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나요? Ở Việt Nam mình giữa giờ thì hầu như là không, mà chỉ là nghỉ. Ông chủ rất là tốt, cuối ngày còn cho cả tiền nữa cơ ạ. 너무 좋아요. khoe tiền luôn. 용돈이 줘요. 용돈을 주세요? 뭐지? 만 원. 오.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고. Tối về như trò đấy. Ông chủ rất là tốt. 사장님이 이렇게. 사장님, number one. 고맙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부터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켰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주도인 경우는 이제 중국, 베트남 등에서 대략 10개 국가의 인력들이 들어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반 계절 근로자가 이제 820명이 들어왔고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41명이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861명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 계절 근로자와는 달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일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지지난해부터 아까 이제 베트남 남딘선과의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8개월 정도 좀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번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세한 여러 지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사항 그리고 상대국에 송출하는 국가에서 그쪽 인력을 어떻게 제주에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어떤 권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개월 수가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숙소 문제인데요. 위미 농협은 게스트하우스를 단기 임대해서 계절 근로자의 공동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거주 공간을 분리했고 이곳에서는 25명의 여성 계절 근로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온 계절 근로자들. 점심은 농가에서 제공하지만 아침, 저녁은 일정 금액을 객출해 직접 해결합니다. 이거 무슨 국이에요? 아, 배추국. 맛있어요? 오, 배추는 어디서 났어요? 농가 주인이 주신 거예요? 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숙소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서 생활하시는군요. thì em sẽ quay đầu ra phía này để có thể ngắm khi mà mặt trời buổi sáng đó thì chúng em có thể ngắm được mặt trời ở ngoài đây bình minh. 낮에 해 보고 되게 예쁘고. 좋아요? Chị thích không? Rất là thích ạ. Không khí ở đây rất là thoải mái và nó giống như cái không khí ở miền Bắc Việt Nam chúng em ở nên là cũng không có gặp nhiều trở ngại. 다 함께 모여서 준비한 식사를 하는 계절 근로자들. 맛있으세요? Ngon thị? Dạ ngon ạ. 맛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cái gì ngon nhất vậy? tất cả đủ đều ngon. 모두 다 맛있어요. 한국에서 일하시기 어떠세요? 재밌어요. 고향에 돈 벌어서 고향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chủ yếu là lo kiếm tiền lo cho gia đình. lại tiếp tục công việc lao động chăm lo cho gia đình. nói chung là lo cho gia đình đúng không? cái đồng tiền đó về là lo cho. 자신의 월급 통장을 보여주겠다는 한 계절 근로자.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해 준 뒤 숙소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데요. 2개월간 땀 흘린 대가가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뭐예요? Tiền sinh hoạt và tiền ăn uống. Tiền không may thì ví dụ mình có ốm đau thì mình sẽ bỏ tiền bệnh viện này. 더 나은 삶과 꿈을 찾아 고향에 가족들을 두고 온 계절 근로자들.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일을 나갈 때 농가하고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근데 말을 못해서 그래서 배우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뭐 베트남 가서 열심히 더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 더 쉽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 지방 소멸의 문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평가되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20년에 5,184만 명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점 감소해서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72년에는 마이너스 1.3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특히 1988년 아마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산업 현장에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를 의지하는 국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국내로 이주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그때부터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외국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5인 이상 사업장하고 12명 사업장에 좀 준하에 평가를 한다면 한 60만 명 내외를 지금 부족 인력으로 추산이 됩니다. 계속되는 인력 부족으로 정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 쿼터를 2021년보다 3배 넘게 많은 16만 5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 5천 명, 농축산업 1만 6천 명, 그리고 음식점, 편의점,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도 비전문 외국 인력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어떤 특정 업종, 특히 힘든 육체 노동에서는 기피 현상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를 모두 내국인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이제는 시대가 지난 거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할 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되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먼저 예측하는 그러한 좀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운영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 문제가 대두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22년 기준 41만 1,000명으로 2018년 35만 5천 명에서 약 15.8% 증가했습니다. (2019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렀다는 포천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3개월 근무를 하려 왔는데 뭐 한 달만 일하고 이탈하고 2달만 일하고 이탈하고 또 3개월 다 채웠는데 출국을 안 한다는 등 그렇게 해서 이탈자가 한 70% 정도 됐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는 김장현 씨.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는데요. 예전에는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내국인 근로자 한 20% 됐는데 점점점 수치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외국인 인력은 이제 한 4, 5년만 했으면 한 100% 이상 뭐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수도권에 있는 그 시설치수 농가들은 거의 농사를 뭐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포천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올해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21개의 농가가 신청을 해서 캄보디아와 업무 체결을 맺고 오는 3월과 4월에 걸쳐 59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년도에 저희가 포천시가 하면서 문제점이었다고 하는 거를 좀 크게 좀 생각해 보면 중개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해외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탈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고 사후 관리 그리고 현장의 근로 상황을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그 통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첩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단 이탈 등의 계절 근로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포천시는 올해 송출국과의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숙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계절 근로자 하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숙소의 기준은 조금 강화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미등록 시설로 외국인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제한을 했고 준비된 농가만 한해서만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사업량이 적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이드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69%가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같은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흔히 사철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기숙사를 보면은 채소 농장 가운데 한 80% 이상이 그런 불법 가건물 기숙사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낡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오긴 했는데 그들을 과연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불과 60여 년 전 외국으로 인력을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해외 출가 계획의 하나로 서부 독일의 탄광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일 광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월 수입은 650마크에서 950마크까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월 평균 $100 정도를 가족들에게 송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63년 12월 21일 한국 광부 123명이 최초로 서독을 갖고 1963년 이후 10여 년간 광부 7,936명, 간호사 11,000여 명이 서독으로 파견됐습니다. 800m까지 수직으로 된 막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외화를 벌어 가난한 한국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탄광 노동자와 간호사를 보며 눈물을 훔친 일화는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김달성 목사는 당시 서독으로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집중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물어본 게 있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과연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장에서 독일인과 같이 노동을 할 때 차별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우리는 차별이 없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볼 때 참 우리나라가 부자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참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속이 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동자로 수용을 한 독일은 노동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의 어떠한 활동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허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 개발도상국에서 온 그래서 선진국에서의 꿈을 키우려던 많은 한국인들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현지에서 또 직업학교도 다니고 어떤 분들은 또 새롭게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또 전문 인력으로서 그리고 고급 인력으로서 삶을 영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독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지금도 생활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 활용과 상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그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기회를 열어줘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월드 클래스가 되는 국민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출신들을 어떻게 포용하여 우리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외국인이다 국민이다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더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되는 것, 이것을 당연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초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한국이 많은 외국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이 시점에 의식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주 노동자들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보다 더 향상된 노동 조건과 환경, 인권 보장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단지 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